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일원입니다. 저는 에너지 총조사 가정 부분 자료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요인과 에너지 소비 특성 분석 2019년도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태양광 패널을 포함해서 신재생 설비를 설치한 가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구들이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지에 대한 그 가구 설치 주체, 가구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도에 에너지 총조사에서 처음으로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가구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표본을 이용해서 본 연구 진행이 가능했고요. 본 연구를 통해서 저는 어떤 가구들이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지, 그리고 설비 설치한 이후에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답하고 싶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기초통계상을 상에서 보니까 가구들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의 최대 상한 용량까지 대부분 거기에 맞춰서 보급을 했고요. 회계 분석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주택 면적이 클수록, 건축 연도가 최신일수록 신재생 설비를 설치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반면 1인 가구나 고령화는 신재생 설비의 설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설비 설치 이후에 에너지 절약 행동이 줄어듦을 확인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만 놓고 봤을 때 설비 설치 이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기요금상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급 정책 및 현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에너지 총조사 기초통계상에서 신재생 가구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보고, 신재생 설비 설치 요인, 그리고 신재생 가구의 에너지 소비 특성 회귀 분석 결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신재생 보급 정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주택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그리고 태양광 대여 사업을 통해 보급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 융복합지원사업은 설비 설치 시 설치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이고요. 태양광 대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량에 따라 보조를 받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용 신재생 보급은 대부분 태양광을 중심으로 주택지원 사업을 통해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신재생 설비 중에서 태양광이 87%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원 사업별로는 주택지원 사업이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2017년 에너지 총조사 가정 부분 자료를 활용했는데요. 에너지 총조사는 3년마다 3년마다 진행되는 조사로서 2017년도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신재생 설비를 설치한 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했습니다. 신재생 가구는 1037가구인데요. 태양광 가구는 474, 태양열은 228, 지열은 218, 연료전지는 117가구가 표본으로 뽑혔습니다. 이 에너지 총조사 자료에는 주택과 가구, 에너지 소비에 관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체 신재생 가구를 표본을 다 사용할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에 한정하여서 연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또 신재생 가구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주택지원 사업을 모집단으로 해서 표본이 뽑혔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본 연구에서 신재생 가구라 함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주택지원 사업을 통해서 설비를 설치한 단독주택 가구를 한정해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기초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통계를 보면은 신재생 가구 원별 설비 용량을 보면은 태양열 같은 경우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3kW 그리고 17.5, 1kW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 용량 상한선에 대부분 맞춰서 보급한 것이고요. 그리고 신재생 원간 복합 설치를 보면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열과 전기를 같이 생산하는 에너지원으로 설비로 단독으로만 설치되고 있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열원인 태양열과 지열과 같이 설치된 가구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신재생 가구는 일반 가구와 비교하여서 주거 면적이 더 크고 소득 수준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세대주 나이는 상대적으로 젊었고요. 가구 원수는
1인 가구의 비중이 굉장히 적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축인 건물에 신재생 설비가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재생 설비 설치 요인 회귀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 어떤 요인들이 신재생 설비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였고요. 이를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습니다. 회귀 분석 전에 먼저 자가가 아닌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했습니다. 자가가 아닐 경우는 신재생 설비를 설치를 결정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외했고요. 그리고 신재생 가구가 과대 추출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편의가 발생할 수 있어서 리샘플링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 회귀 종속 변수가 신재생 설치 유무 이항 변수로서 로짓 회귀 분석을 했는데 여기 신재생 가구 비중이 매우 적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에 맞는 희귀 사건 로짓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 결과의 종속 변수는 태양광 설치 유무, 이항 변수인 태양광 설치했는지 아닌지 그게 종속 변수이고요. 대표적으로 모형 2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주요 특성이나 그리고 주택의 주요 특성을 통제하고 다른 말로 가구의 특성 그리고 주택의 특성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이 모형 2의 그 월평균 가구 소득이 의미하는 바는 가구 소득이 100만 원 증가할 때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확률이 24% 정도 늘어난다라는 것이 그 추정치고요. 저는 여기 소득 변수를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음면부에 설치할 경우, 음면부에 주택이 위치할 경우 태양광 설치 확률이 높아졌고요. 그 주택면적이 클수록 건축 연도가 최신일수록 설치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세대주 나이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세대주의 나이가 57세를 기점으로 57세 이후가 되면은 설비 설치 확률이 확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구 원수 증가는 설비 설치 확률을 높였습니다. 태양광 가구를 포함한 다른 에너지원을 포함해서 봤을 때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모두 포함해서 봤을 때도 동일한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재생 가구의 에너지 소비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연구에서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이후에 가구들의 전력 소비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는데 이를 리바운드 효과라고 하고 있고요. 저도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저는 에너지 절약 행동이라는 변수를 정의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행동이란 변수는 그 에너지 절약 실천에 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제가 0부터 8 스케일의 변수를 정의했습니다.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에너지 절약을 더 열심히 한다는 의미인데 이 에너지 절약 행동을 종속 변수로 넣고요. 회귀 분석을 했습니다. 회귀 분석에서 주요 설명 변수가 그 설비 설치 유무인데 이 설비 설치의 도구 변수로 건축 연도와 집 크기를 활용했고요. 그리고 설비 설치 유무가 이항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이항 변수 특성을 고려한 도구 변수 추정을 실시했습니다.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다 마이너스 음수들이 의미하는 바는 설비 설치,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설비를 설치했을 때 에너지 절약 행동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가구에 한해서 설비 설치 이후에 전력 소비가 느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은 자체적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상의 사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 전기요금상의 사용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좀 엄밀히 회귀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설비 설치 이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게 실제 발전량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만약에 태양광 설비가 유지 관리가 잘 안 되거나 발전이 잘 안 될 경우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다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책적인 시사점입니다. 저는 설비 설치 요인을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설비 설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중에 소득이 설비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계층 간 지원 논란으로 커뮤니티 솔라 같이 공동 설비를 활용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비 설치 이후에 소비 행태가 달라짐을 확인했는데 향후 수요 전망과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후 에너지 소비 특성 파악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설치 후 에너지 절약 행동이 줄어들었는데 에너지 절약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연구에서 저는 잉여 전력 수익화를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고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도 얻었는데요. 현재 잉여 전력 수익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은 자가 생산한 전력이나 에너지를 자가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설비 권장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잉여 전력 수익화가 어렵기 때문에 설비 설치 이후에도 에너지를 절약할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는 이런 잉여 전력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신재생 가정 부분 보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잉여 전력 수익화를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 판매 부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